네, 앞서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첫날은 마무리가 됐고요. 또 10일 오전 10시 현지 시각이죠. 이때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회담의 키워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였고요. 이번의 키워드는 아마 히토류가 아닐까 싶어요. 이 히토류 때문에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에게 발목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히토류가 뭔지, 이게 대체 왜 중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완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름부터 국제전략자원연구원이니까 아주 자원에 대해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회의 오늘 간밤에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이게 아닐까 싶어요. 블룸버그 쪽의 보도를 보니까 이거를 해제하면은 미국도 대중 수출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히토류가 뭡니까?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예. 설명하면 워낙 길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인류가 가진 어떤 특성 때문에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또는 친환경 산업에서 핵심 재료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떤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석유화학에서 촉매제로 들어가고, 반도체, 연마제,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이다 보니까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대당 생산에 히토류가 약 417kg, 이지스함은 2.4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4.1톤. 방위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데 이게 막히니까 미국 정부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용보다는 미국 민수용,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방위산업 쪽에서 가장 큰 반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관한 6개월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급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처럼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요 산업인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히토류가 일단은 이름은 희귀하다는 희가 들었지만은 사실 지표면에 어느 정도는 편만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생산을 중국에서만 하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이쪽에 강점을 갖게 된 건가요? 그 히토류는 아무래도 생산하는데 환경적 피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원광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원광.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하는 거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무기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은 많은데, 원광을 캘 때 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2023년 33억 9천만 달러, 2024년 37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5조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초기 투자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중국 외에는 거의 없었고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 환경 비용까지 이걸 감안하면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했고, 또 중국을 우리가 이용한 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걸 또 감수를 하는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 그러니까 채산성이나 환경오염이나 노동인권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중국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 히토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최신 기준으로 중국이 한 27만 톤을 생산을 했거든요. 이게 69.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그다음에 미국이 2위인데 4만 5천 톤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생산한 이 원광은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재련을 합니다. 중국에서 재련을 해서 거기서 일부만 미국으로 돌아오고 대부분 중국에서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량이 큰 의미가 없고, 비중은 11.54%로 2위입니다만 큰 의미가 없었고, 그다음에 미얀마가 3만 톤으로 또 3위거든요. 이 비중이 7.9%인데, 근데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주기토류는 전부 중국 업체가 생산하고 또 전량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중국의 비중이 77%가 넘고,
미국 것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랑 별개로 재련까지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양, 거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맞습니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특히 보니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더 중요한 말씀하십시오. 건데요. 그 히토류 아까 원강 시장은 작습니다만은 이건 저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시장이 히토류 자석이거든요. 예. 그럼 히토류 자석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2.1%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단기간에 어떻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미국에서도. 그 말씀하신 자석이라는 게 그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연구 자석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에서는 히토류 자석이라고 하는데 히토류 연구 자석이 맞고요. 예. 이게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히토류 자석이 들어갑니다. 움직이는 모든 자전, 풍력 발전기, 전기차 들어갑니다. 산업용이고 없는 곳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중국을 먼저 공격했을 때 일단은 중국도 관세로 반격을 하긴 했지만은 곧바로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수출을 안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출을 해도 되는지 우리가 먼저 볼게 이렇게 허가제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상 금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실상 금지죠. 근데 기존에는 어떤 우리가 수출 통계를 봐도 중국이 전반적인 히토류 수출에 대한 정부 개입이나 허가 그냥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품목별 심사와 통제는 비교적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4월 4일 특정 히토류 7종 그 응용 제품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을 이중 용도 품목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수출 허가와 심사 절차를 의무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그러니까 수입국의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압박을 완전히 구체화한 것이죠. 이래서 아픈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까지 불똥이 튀었잖아요, 지금. 이 허가제가 미국에만 들이댄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을 한 건데 이거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상 중국 히토류 수출 허가제가 금지와 다름없는 게 분명하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우리 수입국들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가 안보와 이익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니까 수입국들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수출 통제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렵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이고 해놓고 히토류를 전략적으로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자원의 무기화 아주 적극적으로 자원의 무기화를 위해서 확보를 했던 게 히토류니까 이제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건 이 통제 조치가 취해진 지 이제 2달 정도가 됐어요. 여파가 많이 있었습니까? 여파가 크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월 4일 이후부터 히토류 자석 수입이 안 됐습니다. 막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그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느 쪽을 통해서 이 히토류 자석을 수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가장 문제고 지금은 조금씩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한 건 히토류 자석인데 또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분야에서 가장 더 필요하단 말이죠. 또 다르군요, 이게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마찬가지가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히토류 자석이 가장 필요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 분야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경이토류 이런 부분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산업계마다 불만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히토류 자석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재고 파악에 나서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산업계가 확보했던 재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피해가 실제적으로 온 그런 분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전기차 생산, H사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H사 자동차 쪽에 생산하는 쪽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런데 기업 쪽에서는 예를 들면 뭐 주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새 정부의 어떤 과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이 히토류라는 카드를 준 거는 뭐 전 세계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다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히토류를 카드로 꺼내들 것이다라는 거를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죠. 예. 트럼프 1기 때부터 히토류의 중요성을 미국에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오고 나 이후부터 몇 개월간 계속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다 히토류를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었죠. 예. 그래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필요하고요. 보통 이 공급망 구축하는데 보통 다른 광물은 뭐 예를 들면 다른 광물보다는 조금 빨라요. 예를 들면 니켈 같은 경우는 한 17년이나 걸리고 17년. 금은 15년 걸리고 히토류도 한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어떤 미국이 준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보조금도 주고 미국 내에서 히토류를 생산하면 뭐 킬로그램당 뭐 $20를 주고 뭐 미국 내부에 있는 그 물질을 사용하면 뭐 킬로당 $30 주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올지는 몰랐던 것 같고 중국이 또 미국의 만약에 관세로 압박했을 때 어느 정도 제안을 하면 이걸 또 풀어줄 수 있다. 뭐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1기 때 우리가 보시면 중국이 많이 머리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국이. 결국에는 미국의 압박 전략이 초기에 실패를 봤다. 그 체면을 좀 구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영국 런던에서 미중 합의 조만간 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요. 2차 회의. 그렇다면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첫 번째 회담 때보다는 이 수출 통제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런던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회담 핵심 히토류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특정 히토류 품목에 대한 어떤 패스트 트랙 적용이나 그다음에 뭐 심사기간 단축, 또 정보 공유 등의 논의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공급망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쉽게 어떤 히토류 카드를 중국 아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최고의 경제 카드라고. 그러니까요. 최고의 경제 카드를 썼는데 그냥 갑자기 이걸 되돌리고 뭐 휴가를 뭐 취소한다거나 미국에 순순하게 들어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뭐 서로 밀고 당기는 어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 또 저쪽에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약간 좀 종잡을 수 없는 구석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협상이 잘 안 되거나 결국에는 뭐 틀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중국이 히토류 통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가능성 이런 건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이 원하는 게 미국 반도체하고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미국이 이걸 쉽게 또 들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우리 중간재 수출 전면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3국을 통한 수송을 또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불확실성 극대화가 되는 거죠. 시장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뭐 미국은 이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히토류를 의지하지 않고 이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이 필요해가지고요. 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독점적지를 단번에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 히토류 산업의 특성상 어떤 피할 수 없는 기술적
환경적, 어떤 경제적 난관이 많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강 시장이 너무 작고 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급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에서 중국 외적에서 새로운 히토류 광산 개발하고 또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히토류 분리 정제 시설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 협력도 강하고 있거든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고 있습니다. 예.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부분 선진국이 다 들어와가지고 히토류 공급망 구축하자. 의장국이 우리나라거든요. 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진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의존을 예. 줄이고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다. 중국만 제외하고 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독점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단 하나 강조스러울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에서 이 중히토류, 그러니까 중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100% 다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에서 중히토류를 저감하는 기술 또는 완전히 중히토류를 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이것만 해도 이 중국 히토류 카드는 별다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히토류 자석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중국 히토류 카드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거든요. 히토류 자체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히토류 자석, 그러니까 히토류 중히토류를 뺄 수 있는 히토류 자석 개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모기업이 제일 앞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공개를 안 하는데 그쪽에서도.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히토류 자석 R&D하는 기업들에게 좀 특별히 관심과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히토류 자석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경히토류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히토류 광산만 정부에서 인수를 하거나 개발만 해도 중국하고는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히토류 광산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어떤 삼국에 그 광산만, 중히토류는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딱 구축해도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그렇다면 핵심은 역시 이런 자원 공급망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님과 함께 히토류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국제적인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G 맞죠? LG네.